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4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저녁 8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주말 시황이긴 하지만 금요일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추가로 할 얘기는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에 걸쳐서 우리 시간으로 또 한 단계 폭락을 했지요. 네, 그런 거 정도 추가됐고, 그다음에 환율은 반면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요런 거 정도만 추가를 하는 것 뿐이고요. 나머지는 이 미래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 금요일 흐름에 대한 것도 금요일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시황은 영상을 안 찍을까 했는데 조금 과하게 하락을 하기도 했고, 이런 경우가 별로 눈에 띈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날 한번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금요일 날 영상을 찍었고요. 그때 그것만 딱 얘기하고 말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 얘기 저 얘기 다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주말 시황이긴 하지만 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도 금요일 썸네일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왜 주말에 우리 시장은 열리질 않았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는 똑같다. 썸네일도 똑같고 전망에 대한 얘기도 똑같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리 시장은 지금 자력으로는 올라가기 힘든 모양이죠. 떨어지면 연속으로 떨어질 수 있는 모양이긴 한데 자리 자체가 반등 너무 많이 내려서 그냥 자연스러운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긴 하다. 그러나 어떤 다시 뒤집으려는 모양은 나오지 않으므로 추가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률은 여전히 이렇게 반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주말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월요일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서로 눈치 보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시장이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한 400포인트 정도씩만 하락을 했었는데 우리 시장은 여기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었겠죠. 여기나 이런 데 정도에서. 그런데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혹시나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들이 주말에 내려왔어도 반등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정도입니다. 추가된 것은 그런 정도다. 얘들이 이렇게 빠졌는데 월요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반영이 된 그런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올라서 시작하진 못하겠죠. 근데 이런 정도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면 아마도 급락에 대한 반발로 인한 상승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만일에 내일 아침에 요 동네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 때문에 우리 시장이 내일 아침에 개파락해서 시작한다면 요 정도 선에서는 다시 위와 아래로 봐야 된다. 이런 정도. 끝은 어딜까? 끝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서 쌍바닥이라도 좀 만들어주면 그때쯤 돼서 대략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끝은 어디냐?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나오는 게 없지요. 그림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꺾이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섣불리 어디가 바닥인지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떤, 네, 급락에 의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올라서 시작하기는 힘들겠죠, 월요일은. 네. 다행히 요 근처에서 시작을 해준다면, 요 근처에서 시작을 해준다면, 그나마 약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지만, 뭐, 그것보다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예, 돌아서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는, 네, 상방은 조금 조심하자. 뭐, 이런 겁니다. 뭐, 우리는 항상 뭐, 양쪽으로 다 집어넣어 놓기 때문에, 올라가도 상관이 없지만, 네, 혹여나, 예,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할 거야. 이건 반등은 필수야. 이런 생각은, 예, 금물이다. 그런 건 없다. 예, 항상 아래 위로 다 준비를 해 놓는 게 좋다. 그리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시장의 변동이 큰 거는 어떻게 됐든 고마운 일이죠. 예,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예, 그냥 쭉 빠져주면 바로, 예, 5포인트 정도 변동에 있어서는 뭐 한 3배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예, 마찬가지로 위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적당한 했지만 해 놓으면, 예, 수익이, 예, 충분히 해지 비용을 커버를 해주면서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자. 올라가더라도 준비를 하면서 갈 거니까, 뭐 단순 반등으로 어제도 금요일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단순 반등으로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갔다 그럼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시장은 그렇게,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네, 그리고 좀 말아 올렸어야, 요런 낚싯바늘처럼 좀 말아 올렸어야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데 말아 올리지도 못한 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쪽으로의 기대는 크게 갖지 않는 게 좋겠다. 단지, 예, 해지는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오랜만에 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봉은 여기서 올라가던 추세를 뚫었죠. 예, 뚫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대략적으로 그래도 멈출 수 있는 선이 요 정도 되겠죠. 눈치 보는 선이죠. 예, 여기 정도.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만들면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또 이런 동네 바라보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항상 그런 가능성은, 네, 시장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크게 잃지 않는다는 거. 예. 한번 이제 잃게 되면 사실 복구하는데 시간도 더 걸리고요. 예. 자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더 올라갑니다. 내가 투자하는 투자금의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똑같은 1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을 때 100만 원하고 내가 많이 잃어가지고 500만 원 갖고 있을 때 100만 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만큼 심적인 부담도 더블로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빨리 다시 복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구잡이 투자를 하게 되면, 네, 100만 원만 하지 않죠. 갑자기 빨리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500을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찬스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 500도 남아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예.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있는데, 예. 제1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 것. 이게 1원칙이랍니다. 뭐 옛날에 주식을 위주로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주식보다 또 채권 비중이 높은 사람이고,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첫 번째 원칙이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두 번째 원칙이 있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제1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죠. 예. 결국 뭡니까? 예.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내일 주식시장의 문을 닫고 5년 후에 열더라도 갖고 있을 수 있는 주식을 산다. 이게 버핏의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네. 버핏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물론 채권하고 주식 위주고 거의 70% 이상이 미국 국채에다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것들도 비율도 많이 달라지죠. 많지는 않겠지만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나머지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걸 하는데 별로 안 하죠. 예, 별로 안 하고, 그래도 하긴 합니다. 가끔 보면은 네, 그 외환시장에 손댔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단기 매매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이건 이런저런 확실하다 싶으면은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잃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매매의 어떤 기준들이 마구 흔들리게 됩니다. 자꾸 본전 생각하고 무리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따서 서서히 복구를 하면 되죠. 만일에 여기쯤에서 이제 요쯤 왔으니까 내려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풋을 샀을 경우도 있겠죠. 예. 근데 다음날 올라가서 이거 풋에서 많이 잃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콜로 더 잡으려고 또 투자를 해서 콜로 갈아타고 여기까지 또 기대를 했다. 그럼 이거는 꽝이죠. 예. 그럴 때 집어넣는 금액이 여기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여기서는 아마 200만 원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 망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 늘 시장은 늘 내 생각과 반대의 경우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해지하고, 너무 한쪽에 매달리지 마,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말씀 많이 드렸고, 금요일날 또 옵션에서도 봤죠. 예, 옵션도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작전을 좀 짜면 되겠죠. 콜은 지금부터 반등을 하려면 1.18짜리 콜 375 같은 경우는 여기 정도 바라볼 수 있겠죠. 더블 이상 트리플 정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0.5짜리 가지고서도 0.50이죠. 예, 0.5짜리 가지고서도 이런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1.4 정도. 1.4였죠? 예, 1.4 정도. 예,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3배 조금 안 되게 노려보는 거죠. 얘는 만일에 더 올라간다면,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건 좀 비싸니까 조금 더 싼 걸로, 얘도 너무 비싸죠. 예, 조금 더 싼 걸로 해서 더블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 뚫고 저기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이거 일봉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긋다 보니까 분봉으로는 더 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일봉에서 선을 몇 개 그어 놨는데요. 물론 얘는 365짜리고 얘는 370짜리지만 뭐 개념은 같습니다. 얘도 이제 일봉으로 바꿔서 보시면 다음에 걸릴 수 있는 동네는 여기서 한번 걸렸으니까 요거 돌파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다. 예, 그런 겁니다. 뭐 더 이 가격들은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들이니까 더 싼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360, 355, 350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좀 더 싸니까. 어쨌든 걔들로 집어넣더라도 올라가게 되면 더블 정도는 볼 수 있다. 더 싼 것들은 트리플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양쪽을 같이 집어넣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어쨌든 움직여만 주면 네, 어느 쪽이든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간에 우리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르건 내리건. 이게 이제 만기일에 가까웠을 때의 그런 프리미엄의 급변동을 이용한 네, 그런 매매법 정도가 되겠죠. 양쪽으로 똑같이 넣어도 내가 틀려도 수익은 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예측은 지금 뭐 하기는 힘들고요. 환율은 또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도 않죠. 예. 환율은 뭐 물론 금요일 같은 경우는 환율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주말에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장중에는 올라갔다가 뭐 장 이후에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예. 해외 시장이 또 빠졌죠.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조금 물론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요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시장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고 있죠. 환율보다는 다른 더 큰 것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밍 한 번만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까지 바라보면 콜은 조금 사놔도 되겠죠. 예, 풋은 만일에 콜이 오른다면 풋은 떨어지는 게 한 요런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콜이 그냥 단순 반등에서 끝나게 되면 얘도 여기서부터는 다시 돌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만일에 예, 장중에 만일에 이런 데에서 닿는다면 이런 데에서 이제 풋을 조금 추가해도 되겠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제는 얘가 올라갈 때 단순히 그냥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떤 뭐 쌍바닥이나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모습을 만들지 않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다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풋은 요 정도 내려오게 된다면 요 동네에서는 한번 추가로 분할해서 조금씩 한번 넣어보자. 뚫고 내려오면은 손해 나는 거니까 도는 걸 좀 봐야 되겠죠. 도나 안 도나.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는 요 근처에서는 조금씩 분할해서 이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지 않고 만일에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개파락을 하게 돼서 콜이 또 쭉 빠졌다. 그럼 뭐 한 단계 더 내려오게 되면 뭐 그 상태에서 콜도 조금 사놔도 되겠지요. 다시 요 자리 돌아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러려면은 적당한 가격은 대략 반 이하 가격. 네. 반 이하 가격.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본다면 380 기준으로 본다면 한 0.25 밑에서는 0.25
밑에서는 조금씩 분할해서 추가 투입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려온다면 0.25 밑에서 절반 아래에서, 왜냐하면 돌아와도 이 동네에서 또 다시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블 이상은 봐야겠죠. 0.25를 중심으로 해서 더 낮은 가격, 뭐 0.15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툭 떨어지면. 그럼 다시 요 정도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아니면 날아가는 거죠. 계속 얘들이 올라오면. 네, 그래서 다음번에 진입하기 좋은 위치, 적당한 위치. 네, 그러나 몰빵은 안 되고 여기서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사가면서 도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사실은 여기 정도 되는 거죠. 요 위치 정도가. 그래서 요 위치에서는 풋을 조금씩 추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콜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빠진다면 현재가의 절반 이하 또는 3분의 1 정도 가격을 노리고 있다가 조금씩 넣어서 걔들이 다시 올라가주면 또 그 나름의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이것저것 다 싫다. 그럼 우리는 이것만 본다. 최근에 그렇게 해도 수익이 계속 나는 구조였죠. 그런 흐름이었죠.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은 뭐 많이 안 움직여서 속 터지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나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만 생각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움직여주면 땡큐다. 그럼 여기서 또 갈아타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토요일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어쨌든 뭐 거기서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지금은 바닥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왜? 이런 갈고리도 아직 생기지도 않았다. 만일에 한다면 큰 하락에 대한 반발로 폭락에 대한 반발 상승 요거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기대는 여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여기 닿으면 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오면 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수익 내는데 지장이 없더라. 뭐 이 정도만 가볍게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이것저것 떠들다 보니 말이 많아졌네요. 덥습니다. 피크죠. 휴가도 피크, 더위도 피크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잘 하시고 또 내일 월요일부터 또 다시 활기차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말 시황이지만 금요일 시황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금요일 시황이나 다름없는 주말 시황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